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1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일부를 감액하는 등 9조 9천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발사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영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정점 고도, 구체적인 재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이 보통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만큼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맞을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늘 오전 7시 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고 일본 방위성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CNN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2발이라는 정부 평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해 평남 오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 2번을 포함해 2020년부터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공식 확인된 것만 모두 8차례, 이 중 3차례는 순항미사일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전 9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NSC 상임위 정기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개최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전으로 앞당겨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에서,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첫 일정으로 심야 아르바이트를 택했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진열하고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청년층 표심을 노린 일정입니다. 제일 바라는 게 월세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그거부터 우선 하려고. 많이 도움이 되죠.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민생 선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시민들과의 접촉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민생 시장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편의점 알바를 직접 해봤는데요. 알바생이 저 칭찬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막차가 들어온 차량기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역복에 안전모를 챙겨 쓰고 이렇게 쓰면 되나요? 기지로 돌아온 열차에 올라타 손잡이와 좌석을 꼼꼼히 소독했습니다. 열량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최대 현안인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작도 알리겠다는 첫 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묵묵하게 뚜벅뚜벅 성실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앞으로 13일 동안 서울 시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신도림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 출정식을 갖습니다. 오 후보는 은평구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 서울광장 인근에서 합동 유세를 갖습니다. 상대 후보 견제는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시즌2라고 공격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해 독재자 문재인의 아바타라고 공격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이 14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 평균 1억 3천만 원 넘게 늘었는데요. 앞으로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받게 됩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88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천만 원입니다. 10명 중 8명은 재산이 늘었는데 평균 1억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가액 변동액이 7,717만 원이고 급여저축이나 상속, 수중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5,395만 원입니다. 재산 증가폭이 가장 큰 사람은 김종한 부산시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원 늘어난 94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년 새 2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무위원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재산이 11억 7천만 원 가까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했지만 예금액이 증가했고 총액으로 119억 3천만 원을 신고해 중앙부처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부처만 보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2위와 3위였습니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16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공개된 공직자 재산은 그 형성 과정을 심사받는데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심사단이 설치됩니다.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 공개자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재산을 공개한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가운데 땅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51%인 388명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도 있었지만 상속이나 30여 년 전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는데 이번 공개 대상자 3명 중 1명이 가족 중 1명 이상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토대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의심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회의원 3명과 지방의원 19명 등 390여 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황지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포천시 5급 공무원인 A씨가 6급 공무원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땅입니다. 전철 역사 예정지 부근 2,600여 제곱미터의 땅과 건물을 약 40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대부분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이 이 땅과 건물에 대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포천시의 철도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해 매입했는지를 재판을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는 이 지역에 전철 역사가 들어선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혐의 완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주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국회의원 3명, 지방의원 19명,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 공무원 80여 명과 LH 직원 30여 명 등 모두 39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60여 건의 신고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어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진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19명, 해외 유입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5명, 경기 147명, 경남 30명, 강원 2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이고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1,709명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0만 276명으로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어제 추가로 2만 8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해 누적 접종자는 73만 3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 조정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6주 넘게 300에서 400명대를 오가는 불안한 방역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2주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전체의 30% 정도로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조정관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 간 접촉을 피하고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최근 진주의 목욕탕과 청주의 핸드본을 구단해서 기침, 오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조정관은 평소에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생활하다가 발열 체크 과정에서 고열이 확인돼 즉시 진단 검사를 받은 사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화이자로부터 개별 구매한 50만 회 분량의 백신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오전 7시 반, 화이자 백신 50만 회분을 실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곧바로 각 수송 차량으로 옮겨지고 이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출발합니다. 순찰차를 앞세운 수송 차량이 중앙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들어섭니다. 밀봉 스티커를 뜯어내고 배송된 백신의 상태를 확인한 뒤 손수레에 실어 내부로 옮깁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포장을 풀어 온도를 확인하고 초저온 냉동고에 넣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수송하는 게 원칙으로 삼고 특히 일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 등에 쓰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 확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4월이나 5월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직접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현실세계 접종 자료로 나온다면 그건 좀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있는 영국에선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 사례가 각각 10만 건당 2명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스코틀랜드 연구에서도 두 백신의 입원 예방 효과가 비슷한 수준에서 모두 좋았습니다. 안전성도 둘 다 괜찮고 효과도 둘 다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이제 백신별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이제 개선이 되긴 했었거든요.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의 접종 편의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백신 휴가는 실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3선선을 내주며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소폭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24포인트 하락한 2,993.11에 코스닥은 4.81포인트 내린 949.0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애플과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 사고가 발생하며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와 화학 관련주가 동반 오름세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독일에는 코로나 진단버스가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신규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독일 중부 튜링겐주 슈말칼덴 마이닝엔 지역. 코로나19 신속 진단버스의 오늘 첫 방문지는 로스도르프라는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면봉으로 코와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15분만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독일 적십자사와 군인으로 구성된 5인조 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거의 1분마다 한 명씩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버스 문이 모두 닫힙니다.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Weil es gerade ein positives Testergebnis gab und da wurde jetzt der PCR-Test noch nachgeholt und wenn die Desinfektion abgeschlossen ist, können wir dann mit den nächsten Bürgern anfangen, die sich testen lassen möchten. 잠시 후 다시 검사가 이어집니다. 검사가 끝나면 버스는 다음 마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날 하루 3개 마을을 돌면서 119명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려는 독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오늘도 진단버스는 시골 곳곳을 분주히 누비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원으로 꼽히는 보발 동물원에는 중국에서 10년간 임대 형식으로 빌려온 암수 판다 한 쌍이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판다 커플의 자연 수정을 여러 차례 유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물원은 인공 수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다 등 희귀동물 번식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Les spermatozoïdes qu'ils ont prélevés sur Wadzi sont d'excellente qualité. Ils sont vraiment 90%. 채취한 정자는 체내 수정을 위해 암컷 판다에 주입할 차례. 여기서부터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판다의 경우 수정란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 정확한 시간에 정자를 암컷에 주입해야 합니다. Notre femelle panda Wanwan est en chaleur et c'est très court. Ça dure seulement quelques heures et c'est une seule fois par an. 동물원 관계자는 이번 인공수정 시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건강한 판다가 태어나기만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자그만 체구의 이 소녀는 올해 7살 양즈쉔 양입니다. 3살 때부터 TV에 나오는 무술 동작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술을 배웠습니다. 杨子田，姐姐说一下，你刚才那个动作叫什么？后手翻。后手翻，你一次可以翻几个？一次可以翻21个。 양양의 부모님은 하루는 TV에서 본 어려운 동작도 곧잘 따라하는 것을 보고 동네 체육관에 보냈다고 합니다. 체력도 남달라 같이 무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강도 높은 훈련으로 모두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혼자 생생합니다. 게다가 상급자들이 하는 무술도 곁눈질만으로 스스로 터득하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没学到篮拳，篮拳要去比赛的才能学。我太想学他们这套拳，因为我想去比赛。 결국 동네 체육관에서는 천재 무술 소녀를 감당할 수 없어 4살 때 무술 전문 체육관으로 옮겼는데요. 주당 27시간씩 고된 훈련이 이어지지만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양양은 오늘도 즐겁게 발차기를 합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3학년 미호 양은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증상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自分の意思と関係なく言葉が出なくなってしまうから 때문에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우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지 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7명인 정시제 소규모 학교인데요. 한 명 한 명 소중하게라는 이 학교의 교칙에 맞게 학급에서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 사람이 말을 끝낼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고 말을 마치면 힘차게 박수를 쳐줍니다. 自分から他の人と話した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し、学校がすごく楽しくなりました. 그리고 졸업식 날
3년간의 학교 생활 동안 말 더듬는 증상을 치유한 것에 미호 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년 만에 최다인데요. 총기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격으로 숨진 사망자가 2만 명에 육박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총격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보다 3,600여 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부상자 역시 8천여 명이 늘어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2만 4천 명이나 됐는데 모두 합하면 미국에서 하루에 100명 이상이 총기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봉쇄 조치가 내려져 야외 활동에 제약이 심했지만 오히려 총기 사망자 수가 증가한 건 실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진 상황이 반영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볼도에서 잇따라 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 규제 입법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What our focus is on is putting in place common sense measures that will make our community safer, make families safer, make kids safer. 이곳 뉴욕시의 경우도 지난달만 봤을 때 뉴욕 경찰 추산으로 총기 사건이 77건이 발생을 했는데 1년 전보다 75%가 급증한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작품과 이주민 여성의 고된 삶을 담은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베니스와 칸 영화제 수상작들인데요. 이번 주 개봉 영화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인 1940년 일본 고베.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지만 이런 정세와 상관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던 한 부부의 삶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만주에 간 남편은 일본군의 끔찍한 생체 실험을 목격한 뒤 이를 미국에 알리려 하고 남편의 은밀한 계획을 알아챈 아내는 고뇌에 빠집니다. あなたは連合国側のスパイですか? 誰が通報した? あなたもよくご存知の方だ. 남편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것인가.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첫 시대물입니다. 서로를 염탐하고 속이는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 속에 일본의 전쟁 범죄를 조명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주한 이 여성은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심지어 막 출산한 아이를 병원에 버려둔 채 다시 일터에 나와 일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숨막히는 이 여성의 고된 노동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날 것 그대로 포착한 이 작품은 실제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보도 기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여주인공 사말 예슬라모바는 70일의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새들은 지하를 날지 않는다. 하늘은 대익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시를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시대에 왜 시가 필요한지, 시 한 편이 그들의 팍팍한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담백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3월 말로 접어들었는데도 겨울과 봄 느낌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덜하지만 장수와 의성 등 내륙과 산지는 여전히 영하로 떨어져 아침에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에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오늘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이나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이어서 경북 동해안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대기 중에 시루습도가 35%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별다른 구름 없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이 20도, 대전과 광주, 대구와 진주가 2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5도 이상 높아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로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하지만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기상 예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